안녕하세요. 홍명순입니다. 소통을 위한 말하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 잘 하고 싶으시죠? 말을 잘하기 위해서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살구나무가 사는 집. 전종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한 채 지었다. 현관도 창문도 방문도 없는 집. 투명한 벽돌로 쌓은 집. 문이 없어 모든 곳이 문인 집. 자신의 눈을 작은 구멍에 대기만 하면 제 체구만큼 스르르 열리는 집. 아내 방 앞에서도 아들 방 앞에서도 따뜻한 눈만이 열쇠인 집. 밤이면 지붕이 열리고 별들이 내려와 속삭이는 집. 바람들이 살랑살랑 커튼을 걷어 올리는 집. 방 안에 살구나무가 사는 집. 나무가 크면 따라 천장이 높아지는 집. 여름이 되기 전 노란 살구들이 거실에 가득한 집. 살구 향을 맡으며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먹는 집. 이 집을 짓기까지 나는 내 앞에서 20년을 더듬거렸다. 열리지 않는 쇠 열쇠를 들고. 전종대 시인의 살구나무가 사는 집인데요. 저는 이 시에서 자신의 눈을 작은 구멍에 대기만 하면 제 체구만큼 스르르 열리는 집, 아내 방 앞에서도 아들 방 앞에서도 따뜻한 눈만이 열쇠인 집이라는 이 귀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이 집을 짓기까지 나는 내 앞에서 20년을 더듬거렸다. 열리지 않는 쇠 열쇠를 들고. 소통을 방해하는 쇠 열쇠는 아주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통을 방해하는 쇠 열쇠는 뭐가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의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쇠 열쇠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 말을 준비하면서 듣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또 흔히들 하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또 판단하면서 듣습니다. 심지어는 분석하면서 듣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들어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듣기에 장애가 되는 쇠열쇠들이 있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저희는 늘 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말이란 무엇일까요? 말,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음성기호나 문자기호로 나타나는 사고의 표현수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소리의 체계에 따라 발음기관을 통해 내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저희는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잘 듣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말하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미를 공유하며 경험하는 체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이라고 하죠. 정조대왕 홍제전서 훈어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좋아야 사람이 좋고 사람이 좋아야 말이 좋다. 다시 말하면 말이 좋으려면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이 좋으려면 마음이 좋아야 하겠죠.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그릇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의사소통 환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발신자, 즉 화자가 자신의 의도나 생각, 감정을 기호화해서 그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여러 가지 전달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수신자, 즉 말을 듣는 청자는 화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신자가 자신의 의도나 생각, 감정을 수신자에게 전달하면 수신자는 자신만의 해석된 메시지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일어나면은 좋은 효과가 나는데요. 그 반대로 수신자가 메시지를 제대로 잘 해석하지 못하거나 발신자가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오류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자, 들을 청자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들을 청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오롯이 한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들을 청자의 한자의 획수를 한번 볼까요? 왕처럼 큰 귀와 10개의 눈으로 진지한 눈빛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음악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 것들은 흘려듣기 쉬운 소리들이죠. 그런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바로 이, 청, 득, 심. 귀를 기울여 경청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자기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듣고 계신가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화 습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을 단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경청하는 습관을 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분이시죠. 자, 또한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경청하는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만큼 경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설득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러면 경청의 강점을 찾아볼까요? 경청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한 개인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상대를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경청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짐작하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단서들을 찾아서 넘겨짚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목소리나 표정, 자세 등을 의식해서 먼저 짐작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할 말을 준비해서 듣다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또한 세 번째, 걸러내기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정말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니까 말의 맥락과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판단하면서 듣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판단으로 상대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이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방해 요소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생각 속에 빠져서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조언하기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듣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언쟁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반대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옳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이 옳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슬쩍 넘어가면서 듣습니다. 그 말을 듣다가 주제를 바꿔버리거나 농담을 하거나 유머를 섞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진정한 고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유를 맞추면서 잘 듣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의 말에 너무 빨리 동의를 해버립니다. 특히 상사들과 얘기할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나죠. 또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길게 주지 않고 먼저 말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청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저를 잘 점검해보고 이런 요소들은 없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경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소통의 80%가 비언어라고 하는데요. 말 속에 숨어 있는 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 속에 묻어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만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헤아리지 않았을 때 많은 갈등이 초래될 수가 있죠. 자, 성실한 경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네,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듣는다고만 될까요? 물으면서 들어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하지 못한 점들은 확인해 가면서 듣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버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고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굳이 충고를 원하지 않을 때 충고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단어 이외의 표현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에 적절한 반응을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성이 이거라고 합니다. 담백하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좋은 경청은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잘 요약해서 재현할 수 있다면 정말 잘 듣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듣기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화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기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45%를 듣기에 활용하시면 좋다고 하네요. 자, 경청의 올바른 자세를 알아볼까요? 우선 상대와 마주합니다. 예,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꼬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서 들었을 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의 거부 반응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 잘 갖추시고요. 기울일 경자, 기울일 경청. 상체를 살짝 기울여서 다가앉았을 때 더 열심히 듣고 있다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눈 맞춤, 앞서 시에서 말했다시피
눈을 마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호적인 눈 맞춤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자, 경청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상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공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요. 먼저 말하기를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다 보면 우리는 누구보다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공감을 위해서 온몸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서 제가 다 잘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뭔가요? 여쭤봤더니 그렇게 응답하는 게 잘 안 된대요. 이성적인 말하기, 또 설득력 있게 말하기는 잘 되는데 리액션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으로 응답해 주는 것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온몸으로 응답하기 연습해 보세요. 네, 자, 제 시 꽃차 마시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잠깐 들려드릴게요. 꽃차 마시는 날, 홍명순. 국화차, 감잎차, 허브차, 내 입안에서 꽃이 핀다. 향기 있는 말,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잘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은